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과는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경험치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아파트이기만 하면 선택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적인 시장에서는 더 좋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기꺼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사전 판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국내 최고의 작가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 수도권 네. 알짜 부동산 답사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도 지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부동산 분야에서는 1위고요. 네. 네, 그리고 경제경영서 중에서는 지금 20위권에선 유일하게 있는 부동산 책입니다. 10위권 내에 있는 책 중에서 그렇게 책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좋아요. 재수없다 진짜. 네. 정말 사실 이렇게 보석 같은 분이신데 그냥 저희 MC로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또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 저희로서도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반갑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네. 네. 너무 갑자기 편하게 수다로 갈까 막 계속 긴장하면서 네, 네. 책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남구 얘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강남이 도대체 뭐길래 그 강남구인가요? 일부에서 풍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게 풍수적인 노력이다. 비보책에 대한 적용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북 쪽, 특히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살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했던 것들이 뉴타운들인데 뉴타운도 지금 제대로 못 가서 엎어지는 것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거기는 그냥 싹 밀고 예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평지를 쫙 민 다음에 구획을 다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다 넣었어요. 우리 진짜 뭐 뭐라 그럴까 그런 심시티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남구는 원래 서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75년도에 생겼고요. 그 전까지는 논밭이었어요. 배밭이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강남,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서 제일 오래된 도심은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의 동쪽이잖아요. 영동이 지금 강남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75년도 이후에 나온 말이고 강남구란 말 자체가 그때부터 깨끗하게 지은 도화지에다가 도로 만들고 뭐 업무 시설 넣고 상업지역 넣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 넣고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강북에 있는 알짜 학교들 다 빼갖고 네. 놓고 그다음에 또 뭐 각종 혜택 줘가지고 기업들 다 내려오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진 거죠. 오빠의 아내 내 강남 처음 왔을 때 길이 다 똑같아갖고 내가 헷갈려 죽는 줄 알았다. 아 정말요? 이게 구획이 너무 다 사각사각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들이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동도 일방통행 길이라서 처음 가신 분은 못 찾거든요. 엄청 애매. 강남구도 이게 다 또 무슨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똑같아 갖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강남에 처음 진입해가지고 한번 갔던 집이니까 갔던 건물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걱정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똑같은 거예요. 네. 80년대, 90년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구. 똑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워낙 건물들이 높아졌고 특색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데 네. 그때마다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참 지금의 강남구는 뭐 대한민국에서 강남구를 빼놓고 부동산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가장 비싼 동네 이런 인식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되게 궁금한 게 어떻게 강남구가 이런 위상이 됐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70년대부터 개발한 거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고 네. 근데 어떻게 그 단기간에 강남구가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입지가 명당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당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오면 올수록 비싸지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랑 그 입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다 네네. 보니까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여기 남게 되는데 강남이 그럼 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게 되는 입지가 되었냐? 사람들이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직장이요. 예, 밥벌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직장이 있는 지역들 근처에 살기 마련이었었는데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종로구 중구에 제일 일자리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이제 뭐 IT 산업이 생기기도 하고 대기업들이 또 강남으로 이전을 하기도 하면서 강남에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8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 사이에 그러니까 IT 버블 생기기 그죠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그 양질의 일자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강남이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강남구에만 지금 그런 상가 다 빼고 일반적인 출퇴근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70만 개가 있어요. 근데 강남구 인구가 50만 전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일자리가 더 많은 거야. 네. 근데 또 이런 단순한 일용직이라든지 상가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있는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들이 아니라 본사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갑기업고 을기업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을기업 같은 경우는 맨날 글로 업무를 보고 저 오후에 또 갈 건데 미팅을 하러. 그럼 저렇게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곱하기 2배 아니면 3배 정도 오는 건데 네. 그럼 70만이면 한 200만 이상이 매일 강남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보러 거주지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불편하니까 그 근처에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근처에다 택지 개발을 만들죠. 만들다 보니까 집들도 좋고 그다음에 또 새 집이기도 하고 강북보다 그리고 이제 구획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늘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센터라든지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고 이제 돈들이 쌓이다 보니까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지자체에서 세금도 잘 고치니까 이게 선순환 효과죠. 일단 세금이 아마 전국에 시군구 단위가 한 240개 있는데 거의 아마 유일무이하게 그 돈이 남는 굴 거예요. 지자체 중에서요.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되는 지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기반시설 좋아지고 업무시설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상권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심지어 환경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혐오시설들이 없으니까.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누적이 쌓이다 보니까 비싸졌던 것들이었고 처음에부터 좋았을 텐데 그 전에는 왜 그렇게 급하게 안 올라갔냐면요. 보통 한 번 거주하게 되면 이사를 잘 안 가요. 불편해도 그냥 편한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강북에 사셨던 분들이 강남으로 이사 가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좀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강남 쪽에 정착을 하셨던 것들이고 그런 과정들이 한 20년 걸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강남의 위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본격적으로 강남이 비싸지기 시작한 것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비싸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몇 년 안 됐어요. 한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요.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강남구만 평당 1,000만 원이었고 제일 싼 도봉구가 600인가밖에 안 했거든요. 평당 400만 원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사이에 25개구 평균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고만고만했던 거죠. 예, 심지어는 동대문구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쌌었어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랬던 시기가 2000년도였었고요. 네. 이게 2000년도 이후에 확 올라간 거예요. 예. 세상 참. 우리 엄마 뭐 한 건가? 네. 그 최근에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이상우 의원이 나와서 네. 강남은 더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강남만 이렇게 오르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일자리가 이제 전 분야에서 많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산업이 다 잘 되니까 일자리가 막 기하급수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방도 그때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창원이라는 도시도 잘 나갔고 울산도 정말 잘 나갔고 뭐 지방 뭐 대전도 잘 나가고 그래서 전국이 다 발전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딱 멈춘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우리가 거의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일 때가 아마 피크, 그러니까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모든 제조업들은 중국에 다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뭐 반도체 이런 거 빼고는. 근데 그것도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나중에 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가 좀 줄어도 좀 줄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는 지역들이 결국 살아남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한번 향후 20년 동안 30년 동안 없어질 일자리를 다 지어보니까
그래도 남는 일자리들은 서울에 더 많은 거고 강남에 많은 거죠. 뭔가 그들만의 리그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예. 배가 좀 아파요. 근데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네. 일부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이 동남권, 강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 오는 호재가 많다 보니까 이 강남에 있는 호재들을 좀 풀어서 다른 지역에 뿌리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었었는데요. 결론은 다른 쪽에 뿌린 거는 8,000개인데 영향력이 별로 없고 강남엔 딱 호재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강력하고 이런 거예요. 메가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뭐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어요. 옛날 한국전력 부지. 그러니까 코엑스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 정사각형 예쁜 부지인데 거기에 10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105층짜리 건물에 몇 명이 근무할 것인가. 그 지금 없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에 근무하는 숫자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롯데 월드타워에 지금 일하는 근무자 수가 10,000명이에요. 네. 롯데 월드타워 한 건물에. 근데 연면적으로 현대자동차 부지 그 건물이 3배가 더 커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건물 하나에 3만 명이면은 지방에 가면요 시군구 단위 중에 군 있잖아요. 10,000명이 안 되는 군도 있고요. 2만 명이 안 되는 군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군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한 건물에.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의 예, 수가. 거의 군수 정도 되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건물의 수장 같은 경우는 진짜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에 들어온 숫자만 3만 명인데 영동 지하 도시도 몇만 명. 그러면 지금 삼성동에만 늘어날 좀 대충 체크해봐도 10만 명이 가까운 거가 되는 거잖아요. 10만 명이면은 3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30만 명이잖아요. 3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누가 삼성동에 땅 1평만 있어도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 제가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시형님이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동에 땅 한 평 갖는 걸 목표로 부동산 공부를 하자고. 네. 한 10년 됐죠. 그 얘기를 네. 벌써. 뭐 이미 그 계획이 그년부터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 나누면서 빠숑님은 굉장히 이 입지랄까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을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오해들이 저도 깨질 때 너무 짜릿하고 좋았던 거예요. 제 경험상. 그것들을 네.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거였었고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일 거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분들, 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에요. 결론은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그들은 왜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들은 거길 선택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흥 부자들도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더 부자들도 많은데 네.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돈을 되게 잘 벌어요. 많이 벌었는데 현대 제가 추천을 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원주민들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백이라든지 이런 명품으로 휘감아도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고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게 그런 또 게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뭐 이런 네. 게 있어야 좀 또 알아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그러니까 신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런 20년 동안 소비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신분제는 아니지만 신분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상위 순위에 뭐가 있냐면은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들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맛을 들이신 분들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들 자체가 이게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거랑 이게 권력이 있는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입장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불편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구축인데 자가로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구축인데 40년이 넘었는데 네. 녹물도 나오는데 주차도 힘든데 왜 거기 살까? 예. 심지어 마트도 없고 또 한참 걸어 놔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몇 번 소비자 조사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몇 분들 만들어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되냐 말이냐. 네가 제안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지와 그 커뮤니티랑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압구정동을
넘어가는 입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평창동, 아까 말씀 성북동은 다른 개념이고요. 거기는 매체 안 돼요. 맵됐을 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네네. 대규모 커뮤니티, 그러니까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갈 입지가 없어요. 분당 상대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들은요 대치동도 아래 취급해요. 그래요. 테헤란로 북이랑 테헤란로 남은 완전 다른 동네입니다. 같은 강남구지만 그런 겁니다. 뭐 앞으로도 잘 살 강남 얘기는 그만하고요. 솔직히 네. 강남구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재수가 없어. 너무 잘 살아. 사람들도 잘 살고 그다음에 너무 호재도 많고 그냥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살 곳이어서. 그러니까요. 우리 다른 음. 좀 가능성 있는 곳이나 네. 근데 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지역들이 다 잘 될 지역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강남 거는 아니니까. 아, 네. 강남구 예. 거는 아니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인천을 아, 인천. 얘기하시고 네. 싶었던 이유가 네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얘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었었거든요. 인천이 되게 싸요. 정말 싸요.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 광주 정도 빼면 제일 싸요. 근데 원래 서울 옆은 무조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옆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싸야 되는데 인천은 왜 쌀까? 예, 그러니까 인천은 광역시가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인천은 인천 자체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은 그 지역 내에서 대장이에요. 대장들은 보통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인천은 언제든지 서울의 수요를 뺏길 수밖에 없는 입지인 겁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난 인천이 네. 좋아서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예, 있어요. 근데 송도 저는 지금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들. 결국은 인천을 이해하는 키는 딱 두 가지인데 서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서울 영향 없이 인천 자체 수요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코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4개 지역을 얘기했는데 네. 4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은 서울 영향권 지역이고 2개 지역은 인천 자체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구랑 부평구는 서울 영향권 지역, 연수구 남동구는 인천 자체 수요 지역. 그래서 두 가지 특징들을 좀 분석해서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을 이해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요. 메인 지역이 있고 메인 지역에 영향을 받는 지역 아니면 자생적인 지역 똑같습니다. 인천을 분석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분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분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 자체 수요보다는 네. 서울의 영향권을 받는 지역이 수요가 더 많겠죠. 서울로 바로 출퇴근 가능하거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울하고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보면은 인천보다는 서울의 영향권을 받는 지역들이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거고 수요가 계속 증가할 여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좀 안타깝게도. 근데 인천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천이 입지가 좋아지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인천이 인구가 느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서 밀려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서울 인구가 줄었잖아요. 네. 그대로 다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서울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천이 잘해서가 아니라 서울이 점점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포화지만 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에서 계속 수요가 밀려날 텐데 그 밀려난 수요들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가 서울 영향권 지역이잖아요. 네. 그건 확실한 수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증가해야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는 계속 수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광역시가 인구가 빠지는 것처럼 인천 자체에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특별한 매물 등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 자체적으로 있는 수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영향권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인천 자체에서 그럼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 지역에 메인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메인 지역들 사는 사람들이 나갈 것인지 더 늘어오실 것인지 그것만 보시면 되죠. 근데 결국은 메인 지역은 살아남을 텐데 메인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수요가 빠질 거죠. 지방의 광역시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도 뭔가 관심도 많고 멋있잖아요. 가면 갔는데 되게 좋아요. 네, 엄청 잘 돼 있어. 그 진짜 약간 뭔가 다른 미래 도시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계획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거죠. 제가 한국갤럽 가서 초기에 했던 2003년도 전후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송도 개발 프로젝트였었는데 그 개발 계획대로 안 갔어요. 일단 해외 이건 송도 국제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국제 기업이 없어서요. 약간 공항이랑 가까워서 결국은 네. 계획대로 갔으면은 벌써 송도는 벌써 끝났어요. 활성화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국내 기업으로 채우고 못 채운 것들은 또 다른 용도로 바뀌고 지금 아파트만 뎁다 많은 도시가 됐거든요. 근데 워낙 잘 만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 땅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에 수요를 계속 유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채울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서 오든지 인천 자체로 채워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자체는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울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인천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못 가게 되면 송도가 꿈이에요. 로망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인천이 지금 300만인데 300만에 대해 그분들은 서울 아니면 송도 둘 중에 하나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고정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송도에 살면서 어디 일자리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GTX-B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런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희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빨대 효과를로 수요를 뺏기지 않으려면요. 여기가 그 주요 생기는 역보다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천에서는 입지가 제일 좋잖아요. 그쵸. 더 좋아질 것이고. 네. 그래서 송도는 한번 볼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예. 여기 이제 송도 뒤에 지역 분석 레시피라고 이제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챕터마다 또 팁처럼 들어가 있어요. 랜드마크 찾으세요. 그리고 좋은 산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시세를 이렇게 지도별로 쫙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호재는 호재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런 팁들이 계속 장마다 나와요. 근데 이게 네. 그냥 보면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되게 좋은 부분이 이 네. 지역 분석 레시피거든요. 이거는 네네. 사실 뭐 실거주하는 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염두에서 한 글자 한 글자 곱곱 씹어갖고 봐야 네. 되는 내용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거 챕터 하나씩 뽑아서 책을 다 있었던 게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였었고요. 네. 아,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요 지역 얘기지만 요 지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이고 이거를 다른 지역에다 그대로 적용해도 똑같아요. 네. 예.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시세표를 시세 지도를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앱으로만 이렇게 해도 앱상으로도 다 시세가 완전 펼쳐진 듯이 쫙 보이잖아요. 호객노노 직방 이런 것들.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고 작네? 근데 이 정도 가격 차이니까 날 곳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목을 높여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경기도로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경기도 시작이 분당입니다. 빠숑님이 분당. 가장 이 책을 먼저 쓸 때 가장 먼저 쓰셨다는 챕터. 분당책 한번 내보시는 거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책 한 권 나오겠던데요? 일부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근데 네. 분단 책을 쓰면 네. 분당 분들만 보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고 계신 지역 책을 써달라고 하세요. 부산 등이 많죠. 부산 350만이니까 네. 인천 300만, 그다음에 대구도 250만 써달라고 하시는데 쓸 수는 있는데 누가 보냐 이거죠. 아,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책을 쓰면요 전국 분들이 다 보세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 빠숑님 다음 책은 뭐예요? 다음 궁금해요. 책은 지금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입지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되는지.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오해들이 많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지금 칼럼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아, 좀 편하게 그래서 썼습니다. 가치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네, 또 많이 주식 배우고 공부도 있고요. 좀 하시고 네, 계시다고. 그냥 최근에 들었는데 똑같아요. 제가 분석했던 방법대로 똑같은데 그것들을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 뭐 하고 있어요. 그때도 나와주세요. 아,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책 나오실 거 있잖아요, 빠숑님. 아, 저희 다독다독도 책이 나오는구나. 네. 네. 아, 저는 책 낸다 그러면 저놈은 맨날 책 만든다고 욕을 하실까봐.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네. 심심해서 그래요. 인풋도 많으시고 아웃풋도 많으시고. 네. 네. 그런 분당 이야기, 분당 좋죠. 천당 및 어. 분당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 건지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천당마태 분당은 이제 분당 분들이 이제 퍼트신 그런 건가요? 마케팅 용어시고요. 근데 그만큼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 이거 갖고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지자체의 장점들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좋은 지역들은 장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점들을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 스스로 그럼 낮추시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 지역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도봉구랑 금천구 얘기를 했던 얘기는 거기서 써놨습니다. 제가 장점들을 막 정리해놨어요. 그거 얘기하고 다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 프리미엄은 자기 지자체 분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왜 스스로를 깎아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고양시 마케팅 있잖아요. 네. 고양시가 고양이 어서 뭐 반갑 고양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게. 이게 인지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마케터기 때문에 맨날 마케팅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올리는 거는 그 다음이고요. 인지도가 높은 상품들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똑같은데 선거 저희도 이제 선거조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잘 몰라요. 후보자들. 그렇죠. 유명한 사람 찍어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아나운서네 이러면서 찍고. 네. 너무 놀랍게도 그렇단 그럼,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마케팅 활동이 좀 이 지자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 분들이 잘했어요. 초반에 또 어떤 걸 또 잘했냐면은 그 통행료 징수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분당 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통행료 징수하는 걸 하나 막았어요. 그래서 톨게이트가 원래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를 없앤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지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얼마 돈은 안 되는 것들이 1,000원밖에 네. 안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더 잡은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노력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입지 자체도 워낙 좋고 시설 자체도 좋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입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서울이 아니라 전국에 한 240개 정도 시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 단위로 제일 살기 좋은데 꼽으라 그러면 분당구예요. 전 지금도 좀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실거주 네. 목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강남구에 없는 것도 있어요. 강남구는 말씀드렸지만 주거 지역이 비싼 것들이지 주거 지역이 메인 입지는 아니에요. 강남구는 업무 지역이 메인 입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업무 지역이 메인 입지인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이 메인 입지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메인 입지 중에서는 그러니까 분당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분당구에도 일자리 많은데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데 메인은 주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자체가 메인이 주거 지역으로 개발한 데기 네. 때문에.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오히려 또 구현을 못했던 것. 그러니까 강남도 75년도부터 택지 개발 사업해서 멋지게 만들었는데 언덕도 많고 살짝 또 찌그러진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혐오시설도 좀 들어가 있어. 솔직히 술집도 많고. 그리고 좀 네, 공원도 좀 좁잖아요. 네, 정원도 없고. 네. 네. 근데 분당은 진짜 거의 평탄화 작업을 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강남 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산을 깎는 기술이 없었대요. 근데 분당은 다 깎은 거예요. 평지를 쫙 만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공간, 녹지공간 이런 물이 들어간 대규모 공원, 뭐 율동공원도 다 인구공원이에요. 뭐 중앙공원 이런 거 만들고 이 배치도 상업시설 가운데 놓고 역세권 끼고 거기 또 저층 놓고 대형 놓고 학교 다 위치하고 그래서 분당은 입주할 때 학교가 60 몇 개였었는데 세팅 다 해놓고 시작했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도시들은요 이사를 갔는데 상권도 없고 학교도 없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분당은 입주할 때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서 또 강남도 가깝고. 분당의 단점은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구분당, 그러니까 저쪽 서현동부터 시작해서 이쪽 구미동까지가 구분당일 텐데 91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95년도까지 마쳤거든요. 이제 25년 차가 다 넘었죠.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되면은 서현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재건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좀 분당의 그런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를 해소해 준 것이 판교예요. 네. 판교도 분당이에요. 분당구 네. 내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4개 동이 판교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일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판교가 해소를 해줬고 분당은 입지 가치로 좀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강남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살았죠. 뭐 이사를 가셨는데, 그러니까 니즈들이 많으시잖아. 전업주부들가 많으시니까 이제 애들 학교 보내는 다음에 나도 이런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이런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말도 안 되겠지. 이런 게 설마 있겠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찾아보면 분당엔 다 있는 거예요. 학원이든 상가든 전혀 서울에는 없는 상가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분당 밑에 천당엔 다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분당의 미래는 어떨까요?
일기 신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고요. 지금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좋고 상권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다 좋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되면 재건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21년부터는 재건축 모드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구에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1은 끝났고 제2, 제3을 추가로 개발을 해요. 그럼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뭐 새 아파트들 계속 들어올 것이고 분당 전체를 다 도심 재생을 할 것이고 미래는 뭐 밝죠. 서울시도 받을 것이고. 예. 빠숑님 그 다른 게스트 분들처럼 누르면 나오는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분당 미래는 다 나오고 그러면 참 되게 좀 네. 보고 있으면 수도권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네. 반을 딱 쪼갰을 때 모든 게 다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동남 쪽에. 동쪽, 동남쪽 음. 특히 그렇죠. 참 되게 서쪽 분들은 서운해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네. 참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지도로 보여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 있고 1기 신도시 다 도트해놓고 2기 신도시 다 도트해놓고 그러거든요. 네. 3기 신도시 도트했는데 동남권엔 널널해요. 분당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서북 쪽 있잖아요. 다 모여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아파트만? 그러니까 거기는 자꾸 수요도 없는데 이렇게 몰아놓고 여기는 수요가 많은데 널널해. 지대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뭐 그 유현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또 지형도 또 산악도 많긴 한데 지금은 다 되거든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데 저는 그것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있어요. 너무 냄새가 개발하기 좋은 쪽만, 그러니까 싼 쪽만 개발하기 좋은 쪽만 개발을 하고요. 비싼 쪽은 개발을 안 해요. 근데 공공의 힘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비싼 쪽을 개발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게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양쪽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다음 도시가 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분당 대 일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 제가 솔직히 분당이랑 일산이랑 둘 중에 누가 좋냐 그러면요. 저는 일산이 훨씬 좋아요. 일산이 너무 좋습니다. 일산에 집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더 널널하고요. 더 쾌적하고 더 살기 좋고 더 인간답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널널하게. 그러니까 밀집도가 다르고요. 호수공원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좋고요. 엄청나죠 그렇죠. 규모가. 네. 네. 근데 거기 살기 좋게 계속 해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 놔두고 계속 주변에다 계속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다가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또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용지도 아직 분양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도 분양할 게 많이 남았고요. 파주도. 서쪽에 김포 한강신도시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일산이랑 경쟁지예요. 근데 김포도 아직도 분양할 게 아직도 남았어요. 그 밑에 또 검단신도시 있지, 뭐 부천 대장지구 있지, 계양지구 있지. 아무튼 이 서북 쪽은 계속 개발할 게 많고 또 일산 밑에 솔직히 고양시에 같은 고양시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입지만 위치만 놓고 보면은 고양시 일산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거예요.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15km에서 20km가 더 가까워요. 서울에. 그럼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계속 지금 새 아파트를 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삼성, 지축, 원흥, 원당, 능곡, 향동, 덕은까지 지금 11만 세대가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다 최근에 고양시 창릉 3만 8천을 또 추가한대요. 오늘 아침에 또 저거 장항지구에다가 행복주택 만 세대? 뭘 계속 때려 넣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 싸고 개발했을 때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올 건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가요, 거기까지. 죄송한데. 땅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 봐요. 그게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데다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일산은 계속 주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일산 사는 분들 어떻게 해요? 좀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빨리 하셔갖고 입지는 제일 좋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 어떤 거랑 비교해도 좀 좋은데 집이 낡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낡은 집을 안 사요. 그래서 그 낡은 집들을 새 집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일산이 짱 먹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새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재건축이라도 좀 빨리 일산만이라도 해달라고 좀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높으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한테 좀 건의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뽑아준다고 협박 좀 하시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날은 딱 그 하루예요. 투표하는 날. 그걸로 협박하셔도 돼요.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되게 빠시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상품만 좀 부족하지 그게 되게 오래된 아파트 때문에 좀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 게 일산 얼마나 좋은데요. 네, 예. 킨텍스 주변에 새 아파트 막 들어서는 것들은 그건 제일- 어마어마무시해요. 그거 제일 네. 비싸요. 일산에서. 네. 고양시에서 네.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고 좀 음. 가까워서 이렇게 자주 가는데 네. 멋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바뀌어준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좀 좋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새 네. 아파트 딴 데다 만드는 것들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참 요즘 일산이 너무 서러운 일이 많아서 일산뿐만이 아니야 지금 솔직히 그러겠죠.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야. 그러겠죠. 거긴 더 멀잖아. 음. 내 친구들이 또 다 떠오르네요.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 슬프다. 아니,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네, 행복하게 네.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지역 정도 더 얘기하면 2부가 또 마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지역으로 용인 용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 같은 지역이 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평균의 오류에 빠지거든요. 네. 그 용인시 평균 하면은 그 평균 수치만 보고 용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용인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100만이에요. 그렇게 국가 세계니까. 오. 근데 그게 몰랐어요. 100만이. 면적 대비 인구를 따지게 되면 너무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인구라는 데가 용인구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에도 네네. 나오지만 그리고 기흥구가 그다음에 크고 수지구가 제일 작은데 수지구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 네. 처인구는 그냥 띄엄띄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땅의 밀집도가 그 부동산 시세를 결정할 텐데 수지구가 제일 비싸고 기흥구,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게 되면은 애매한 수치가 나와요. 맞아. 그러면 용인 싼 데 들어왔는데 수지구 가면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해서 그런 것들이 서울시 평균이랑 강남시세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네. 똑같은 겁니다. 용인도 이제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가 나눠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구별로 따로 보셔야 되고 동별로 따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지역이 용인이다. 그러면 용인은 아직도 사람들이 시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가 됐죠. 그다음에 뭐 민속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많은데 뭐 이런 예들 아니면 또 삼성 관련되신 분들은 또 이병철 회장님의 뭐 이런 또 많으니까 그런데 용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늘 많은데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2007년도 때 서울에 버블 시장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 오릅니다. 뎁다 다 오릅니다. 막 모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막 그거 헤매고 있는 검단 신도시까지 다 올랐던 시기였어요. 네네. 검단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품이었다는 거죠. 실물을 안 보고 막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 용인이었어요. 그래서 버블 세븐 지역 들어보셨죠? 네. 버블 세븐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용인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다가 분당, 평촌, 용인, 뭐 과천 뭐 이런 데들 넣는데 용인이 그때는 엄청 올라갔다가 그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 오고 2014년도까지 쭉 빠졌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분석한 칼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용인이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거의 50%가 빠졌어요. 아이고, 반토막 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기 이 지역은 좀 한번 정리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용인 편을 넣었던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인을 평균으로 생각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요. 호재가 몰린 지역들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린 챕터가 바로 용인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호재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호재가 일단 수지구 같은 경우는 기흥구는 이제 그 에버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에버라인은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왜? 그냥 뻔히 보였거든요. 일자리 노선이 아니야. 그냥 네. 에버랜드 가는. 에버랜드 가는 노선입니다. 예, 이것도 뭐 삼성이 뭐 지역에다 기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줬겠죠, 당연히.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에버라인의 영향력은 별로 없었고 중요한 게 신분당선이었어요. 그 네, 당시에. 네. 그때는 신분당선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너무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그때 제가 2012년도에 칼럼 썼던 게 뭐냐면은 여기 너무 많이 빠졌다고 이제 특히 신분당선 역사권 생긴 지역들은 눈여겨보셔라라고 먼저 번 책에 썼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신동문산이 개통이 됐잖아요. 제 말대로 됐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아까 로사님이 한 말 하고 싶어요. 왜 안 알려주셨어요? 네. 책을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알려주실 거 없어요? 아니 알려드릴 게 있죠. 그래서 또 썼던 거였으니까. 네. 아니면 알려드릴 게 없으면 제가 지역을 바꿨겠죠. 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그 이제 사옥이 아니라 공장을 확장하는데 네. 원래 이제 청주나 구미, 경북 구미로 가려다가 마지막 부지로 선정한 데가 용인시 원산면이란 말이에요. 네. 처인구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만 해도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협력업체 같이 따지게 되면 10만 명 정도 인구가 느는 거예요. 일자리만. 그러면 처인구도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입지를 선정할 때 이
이런 뭐 대기업들이나 뭐 법원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 옆에 살려고 하는데 그건 공장이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옆에 안 살려고 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용인시 처인구의 공장 부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입지를 택할 것인가. 수지? 그래서 결국은 기반시설이 좋은데 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업시설도 있고 교통도 좋긴 하겠지만 교육 환경이 좋은 데들. 네. 그러면 이제 용인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적으로 이제 학교가 좀 좋은 데들. 그래서 수지구가 될 수도 있지만 분당도 될 수 네. 있고 동탄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용인도 아마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기흥구 같은 경우는 또 GTX A 노선 역세권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호재잖아요.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얘기만 드렸는데 옛날부터 딱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생거, 그러니까 사후용인, 생거지천, 뭐 사후용인 이런 뭐 네. 풍수지 얘기도 써놨고 네. 네네. 용인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썼으니까 한번 재밌게 읽으시면요. 뭐 이렇게 연필로 억지로 외우시지 않아도 그냥 쭉 읽으시면 다 외워 저절로 다 그냥 약간 지식이 세실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책처럼 읽는데 예. 아 여긴 내가 가봤는데 맞아 이런 분위기였어 막 이러면서 읽다 보면 부동산 지식이 막 쌓이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네.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어렵지 네. 않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셨어요. 네. 써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두껍네? 음. 이러고 읽다 보니까 내가 왜 반을 다 읽었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책 굉장히 밀집도를 높였고요. 아마 되게 많은 얘기고 솔직히 이 정도 책이면 2권 나눠도 되는 건데 그냥 그 없고요. 분량이 엄청나게 가격도 똑같이 했어요. 네, 5년 네, 전에 네. 똑같이 네, 했고요. 네. 더 많이 내렸는데 그냥 어차피 또 사주실 것 같아서 고마워서 더 안 올렸고요. 출판사에서는 뭐 22,000원 하자 그랬었는데 그냥 18,000원 하자 그래서 그냥 갔던 네. 거였었고요. 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책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네. 부동산 책 중에서는.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부동산 쪽 전문가 중에서는. 저는 부동산 책을 쓴 게 아니라 에세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일부에 이렇게 감상평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책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아이들과 보고 싶은 책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용산의 아모레 퍼시픽 건물에서 밥을 먹다가도 애들이 좀 크면 네. 야, 이 챕터에 보면은 여기는 이런 곳이었대. 근데 여기 이렇게 큰 건물이 생겼지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야,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변화들 그게 또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역사와 정말 모든 식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식견까지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책장에 꽂아놓고 그냥 두고두고 제가 궁금한 지역 있을 때 담겨 있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방문하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아마 또 느낌이 확 다를 거라는 생각이 네.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빠진 구가 있어서 진짜 아쉽긴 하네요. 어디요? 빠진 그러니까 지역들. 서울에 빠진 구들 네네. 다 너무 궁금해. 이런 식으로 다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 한 두세 권. 부자의 지도가 있습니다. 아, 네, 부자의 지도에서. 거기에서 커버가 다 되나요? 아니요, 또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 그 빠진 이후에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지역들을 또 쓰는 바람에 예, 제가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네. 네. 근데 이 책 내시고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를 알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이 부동산 대중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13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전문가 하면 다 찍어주기,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아마 이 책 나온 다음에 제가 칼럼을 쓰고 활동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래도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쪽을 되게 천시했었는데 금융권에서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를 받으면서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처럼 대접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예, 네. 다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예, 그건 진짜 빠소님 그렇습니다. 되게 자화자찬 잘하신 게 부러워요. 네,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벽을 없앴고 금융권 벽을 내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 소통을 했고 네. 그냥 그래서 대중적인 자리에 다 나갔고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상한 방송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을 전 투명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대중화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안 먹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너무 많은 지식들을 다 축적하고 계셔서 엉뚱한 소리 하면 욕만 먹고 사라져. 아,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 다 무슨
그런 말들 뭐라 그러죠? 아줌마들 보고는 폭부인이라고 폭- 그러고. 뭐 마담 뚜 뚜기, 뭐 네, 그런 그렇죠. 식의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네.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그런 역할을 정말 일조하신 거 인정합니다. 네. 10년 네. 동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저는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빠스님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네. 멋지네요. 정신력 최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냥 네. 앞만 보고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빠숑님의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도 정말 저희는 막 응원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항상 또 너무 열심히 활동하셔서 주변 분들은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건강하게도 오래오래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좋은 기운들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제 좋은 기운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풍수가 결국은 좋은 기운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활동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운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한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